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간과 지지의 동정설, 즉 청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청간은 청간끼리 생극제화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생극제화를 한다는 설이 이른바 간지의 동정설이라고 하죠. 어, 즉, 이 내용은 청간과 지지의 속성 또는 성질 또는 작용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해 가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동정론에서 보면 청간과 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게 간지 그 동정론 또는 동정설이죠. 일부 선생님의 경우 청가는 종교아니 지지를 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삼합은 지지에서 동한 기세를 가질 뿐 삼합을 하면은 동하죠. 즉 자평진전에서는 그 표현을 청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삼합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합이기 때문에 지지에서만 생극제어를 한다고 보면은 안 될까요? 이거죠. 즉 삼합을 했을 때 작용력이 천간으로는 생극자를 못하고 지지에서만 생극자를 할 뿐이라고 봐도 되는지요? 그 얘기죠. 만약에 천간으로까지 생극자를 한다면 격의 변화를 갖는데 그렇죠. 월령이 삼합에 해당하면은 그 격국의 변화가 생기죠. 그때 정편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삼합은 예컨대 해묘입니다. 그러면은 간목, 을목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목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정편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개성과 인성은 정편을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만 간살이나 식신상과는 이 정편을 구분하는 실익이 크죠. 그 경우 격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정관격인지 칠삭격인지 또는 상관격인지 식신격인지 그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주 질문이 함축적으로 아주 돼 있네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또 다른 선생님은요. 청간과 지지의 속성상 청간은 청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을 하는데 왜 월지는 청간과 작용을 하나요? 소생이 알기로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죠. 이렇게 가리키죠. 그리고 또 일부 선생님은 월지만은 청간과 작용을 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는 청간을 생각하거나 그할 수 있나요? 자, 하나씩 보죠. 이게 간지의 동정설이라는 게그 출처가 명리정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동정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책이 그 신봉 장남 선생이 한 우리 임진왜란 즈음에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에, 이 책에 보면요. 그 동정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기를 청간은 지지 대비 양이죠. 지지는 청간 대비 음이죠. 그래서요. 양은 남자를 의미하고 그 음은 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남자는 그 여자를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해서 이기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남자는 여자를 놀래키거나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공격해서 이기지 않는다. 즉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남자는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자는 또 남자가 여자랑 안 싸우니까 여자도 남자랑은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자는 여자와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청간은 청간끼리 작용을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만 생극제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것이 이른바 간지 동정설이죠. 예, 거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주에 있는 간목은 운에서 오는 무토를 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극을 하죠. 얘도 청간이고 얘도 청간, 남자 대 남자들끼리 공격해서 이긴다는 얘기죠. 싸움을 벌린다는 얘기죠.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청간은 사중에 있는 무토 이거를 극하지 않는다.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뭐 문지방을 넘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싸우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반면에요. 지지는 여자는 남자와 싸우지 않는다. 이게 남자죠. 반면에요. 지지는 인중 간목과는 싸운다는 얘기죠. 여기 신금 경금이 번기죠. 그렇게 싸운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자는 여자끼리 싸우고 남자는 남자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남자는 여자와 안 싸우고 여자는 남자와 싸우지 않는다. 즉 생극제와 청간은 청간끼리만 생극제화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만 생극제화를 한다. 그것이 이른바 동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명리정 정종의 그 초반부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생도 이거를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또 오래된 책이고 이게 임진왜란 1590년대 경이니까 한참 전이죠. 예, 이에 관해서 예, 자평진전에서는 이 간지의 작용을 어떻게 보고 척천수에서는 간지의 작용을 어떻게 보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평진전의 내용을 보면요. 명중에 즉 사주 원국에 희, 기, 즉 좋은 글자가 있고 나쁜 글자가 있다. 비록 지지나 청간에 모두 좋은 글자가 있고 나쁜 글자, 흉신이 있고 길신이 있을지라도 청간은 하늘을 주제해서 동한다. 동하고 유의 그 작용, 행함이 있다는 얘기죠. 움직여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청간은. 지지는 땅을 주제해서 고요한 상태로 있다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다. 쓰임을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쓰임을 기다리면서 또 청간은 하나를 주제하나 즉 청간의 글자는 이게 단일 오행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지지는 지장간에 많이 있다. 그래서요, 이 지지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청간과 지지가 다르지 않을 소냐. 청간과 지지의 작용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오화는 이렇게 유금 이게 정관격이죠. 이게 상관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용을 안 해요.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화가 청간으로 초반이 되면은 이 정화는 이 유금을 극해요. 그래서 청간은 지지를 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는 아까 여기 보면은 청간과 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한다. 이거는 명리정종을 따르는 견해고요. 또 자평진전 강의를 하셔가면서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러나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 사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유금을 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관격인데 상관을 봐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화는 극할 수 없다. 재평진정 원문에 정화는 극할 수 있는데 오화는 이 예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에 의하지 않는다.
결국은 오한은 유금을 극할 수 없다고 나와요. 원문에 명백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 논리에 충실하죠. 이 표현이 이제 아까 질문에서 주신 이거거든요. 유금 정관은 정관격으로 정관의 평관과 정화가 올 경우 그걸 받아 폐격으로 보기 때문에 월지는 정관과 작용을 하나요. 지금 소승이 이렇게 정관격이니까 지금 이렇게 극을 맞으니까 작용을 하신다고 본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데 정화가 와서 때리는 겁니다. 자기가 능동적, 주도적, 주체적으로 생극정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간은 청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자평진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청간도 지지에, 청간은 지지에 생극정화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요. 이렇게 병화가 신월에 임수가 투관되면 대부분 이거를 칠살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재성격입니다. 주된 격이 재성격이에요. 왜 그러냐? 모토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있는데 청간으로 이제 쓰임을 드러낸 거죠. 이게 청간으로 이거 지지는 고요하게 정한 상태로 있어요. 쓰임을 대게 이렇게 되면 임수가 청간으로 오면은 이게 쓰임을 만난 거죠. 그렇다고 쓰임을 만났다고 그래서 얘가 금생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임수가 활동할 수 있게끔 이 지지에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 간 지휘할 때 이게 지탱해 준다는 서포트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얘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근이 돼 준다. 근이 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평진전 1권에 보면은 청가는 시행을 한다. 시행을 하면 지지로 그걸 베풀어 준다. 그럼 지지는 그것을 수원다 받을 숫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쓰임을 드러내니까 금생수 해주는 게 아닙니까? 금생수 하는 게 아니라요. 청가는 동하니까 생극재화를 하잖아요. 생도 하고 극도 하고 재도 하고 화도 하고 얘가 화는 기운을 설기에 빼간다는 얘기죠. 임수가 신금의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금을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이 천간에서는 이게 임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이제 신금이 이게 이제 칠살로 신금이 칠살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칠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이 돼준다. 이게 천간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근이에요. 여기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쓰임을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투관이라고 그러죠. 그 운에서 임수운이 오면은 그거를 투청이라고 그래요. 지지의 글자가. 이게 자평진전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삼합이 되지 않는 한 지지 글자는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운에서든 원국에서든 이렇게 삼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인옷을 태면은 신월달에 태어난 간목이라 이게 칠살격이죠. 이제 이게 화로 돼서 작용력을 잃게 돼요. 동한다는 개념이죠. 지지도 동해요. 지지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 칠사를 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칠사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자평진전에서는 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 글자는 이 투청이 되면은 즉 청간으로 추출이 돼서 모으면은 그 청간 글자를 밑에서 서포트 해준다, 지지해준다, 즉 청간 글자에 근이 돼준다 이런 거죠. 반면에 삼합이 이렇게 되면은 지지뿐만 아니라 청간으로도 생극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
그 삼합이 지지에서만 그 생극자가 한다고 보면 안 될까요? 예,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간으로도 생극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촌수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자평진전 강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평진전 원문을 한 번도 안 읽어서 그렇죠. 그랬어요. 이 삼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 동하게 되면은 그 개념을 자평진전에서는 청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관기억인데 이게 오와 미토가 있어도 이게 극을 못해요. 이게 우운에서 정운이 왔다. 그러면 이 경우를 투청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원곡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투간이라고 그러죠. 투간이든 투출이든 구별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자평진전에서는 투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정운이 오면은 그때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으로 정관을 극해서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갑이 신월달에 태어나고 이 경우죠. 혼자 있으면은 이 칠사를 이게 칠살격인데 혼자는 이게 상관 대사를 못 온다는 얘기죠. 제사를 오는 못 온다. 그런데 인을 만나고 술을 만나서 삼합이 되면은 국이 청해져서 화가 동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병화가 동한다, 정화가 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삼합은 음양을 즉 병화와 정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가 동한다고 했을 뿐이죠. 병화가 동한다, 정화가 동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인호술뿐만 아니라 나머지 삼합이 모두 다 음양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인호술이 되면은 또한 능히 칠사를 통제할 수 있다, 극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지지끼리 그 말씀 아니죠. 천간으로도.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지지는 삼합을 해야 움직임이 있다. 삼합을. 이것이 바로 천간과 구별되는 점이다. 지지가 천간과 구별되는 점이래요. 이 지지는 삼합이 되지 않는 한 동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어요. 동을 해야 여기 유의가 있어요. 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여기 정한 상태로는 작용이 없어요. 생극작용을 안 해요. 근데 지지도 삼합이 되면은 생극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지뿐만 아니라 천간으로도 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죠. 아주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강의 진행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이거를 지지는 정하고 정한데 어떻게 이게 생을 합니까? 그렇게 얘가 동하니까요.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금생수로 한다면. 얘가 활동할 수 있게끔 이게 근이 돼주는 거죠.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장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중에 월지는 천간을 생각하나 극할 수 있나요? 예, 월지가 뭐 연지나 일지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월령은 이 사주에서 가장 핵심, 가장 강한 기운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한 거예요. 월지가 자평진전에 의해서 생극제화를 하려면은 삼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삼합을. 자평진전 논리. 삼합을 해야 천간을 극할 수도 있고 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투관됐다고 그러면은 서포트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토생금을 해주면 받아요. 받아. 주니까 얘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정한 상태로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투관이 되면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러죠.
쓰임을 현용한다고 그래요. 네, 이 점을 꼭 보시고요. 그러면 적천수에서는 이 동정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적천수는 좀 기억해 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천복지제라는 건데요.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유명한 건데요. 천지가, 즉, 간지가 서로 순리에 따르면은 깨끗하고 순수해서 창할 것이다. 즉, 사주가 발전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즉, 좋은 사주일 것이다. 반면에 청간과 지지가 서로 어긋나고 서로 어그러지면, 예, 틀어지면은, 거스르면은 서로 필요한, 청간이 필요한 수요를 지지가 맞춰주지 못하면 아주 혼란스러워서 망한다. 즉, 사주의 그릇이 작다. 청간과 지지가 이렇게 순수하면은, 좋은 사주, 예, 그릇이 클 것이고, 서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면 그릇이 작은 사주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 유근이거나 무근이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 중요한 것은 청간은 지지를 덮어줘야 되고 지지는 청간을 실어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요. 이 사주를 보면은 이게 경금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이 왕한 기세를 어, 일간 세력이 굉장히 왕해서 그 카운터파트 반대 세력이 재와 관인데 이게 이제 이 제격이네요. 그리고 관이 투관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적천수 지금 이거를 보니까요. 이 적천수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이 정화가 용신이에요. 그럼 용신은 일간의 발전을 위해서 써먹는 신이거든요. 잘 되려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도구나 무엇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더 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용신은 힘이 있어야 좋아요. 유력해야죠. 그래서 지지에서 생을 이렇게 받으면 좋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청가는 지지에서 이게 실어준 겁니다. 이게 이것이 지제예요. 청간을 실어줬다 이거죠. 이게 지지가 실어주는 역할. 그리고요. 이게 얘 혼자는 힘이 딸리니까 수생목을 이렇게 받죠. 또는 뭐 반합을 하든 수생목을 이렇게 받으면 얘가 더 막강하죠. 이것이 바로 일간이 왕해서 제 관이 나와 그 무게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관으로 여기를 극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정관의 힘이 좋으면은 강력하면은 더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지에서 실어줬죠, 청간을. 그리고 이 묘목을 또 생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청간과 지지가 순리에 따라서 깨끗하고 순수해서 좋은 사주라 이거죠, 이게. 반면에 이 사주를 보면은 이게 경금, 이 신앙하죠. 여기만큼은 안 해도, 여기도 막강하죠. 여기 또 양인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정관이 이 적천수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이에요. 용신인데 이름 지지에서 실어준 것 같아요. 목생활 해줬으니까. 그런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궁으로부터 충을 얻어맞죠. 그걸 얻어맞아서 뿌리가 없어요. 여기는 이 뿌리를 이 반합 또는 이렇게 생을 받았죠. 아주 뿌리가 아주 튼실하죠. 아주. 이 경우는 사주가 순수해서 청간과 지지가 서로 필요한 요구 조건을 잘 순리에 따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주고 이 사주가 다 어그러졌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이게 실어준 것 같으나 이게 다 형형화돼 가지고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릇이 작은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요. 요렇게 이게 이제 천간을 이제 실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로기 와도 되고요. 이렇게 인성이 와도 지지해서 실어준 거예요, 이게. 반면에 천간에서 덮어준다는 얘기는 천간에서 생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그 간목이 와도 천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덮어준다. 반면에요. 이렇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지지에서 완전히 극을 당하고 있죠. 지지가 실어주지를 않은 거죠. 이게 통근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면에 여기는 천간운이 덮어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두와 절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개두는요, 천간으로부터 지지가 극받았다. 그래서 힘이 무력하다, 잇목이. 절각은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지로부터 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천간이 다리가 망가지는 형국이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요. 또 지생천이라는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일주가 있다, 이런. 이게 보면은요, 여기 그 천복 지재 요것도요, 다 같은 기둥. 여기 월주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시주든 이게 다 같은 기둥 내에서는 생도 하고 이렇게 극도 하는 거예요. 천간이 지지를. 지지가 천간을. 이게 개도 절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운이라 해도 이게 같은 기둥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간으로부터 극도 맞고 거꾸로 지지가 천간을 극하기도 하는 거죠. 생극제화를 다 해요. 같은 기둥 내에서는. 이게 적천수. 이게 천복지제고 이게 그 옆에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을 만졌다. 이게 같은 기둥 내에서는 천복지제가 된 것 같으나 이게 순리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여기는 순리에 따랐죠, 이렇게. 그래서 사주 그릇이 큰 거죠. 그래서 번창하는 거죠. 여기는 순리에 어긋나죠, 이게. 거스르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릇이 작다는 거죠. 여기는 뭐죠, 이게 이것도 보면요. 지지는 지지에서 이렇게 생을 하고 그걸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지지. 이게 이 점이 재평진전과 적천수의 차이예요. 적천수는 극 못 온다, 이거. 이렇게 돼도. 유금이라 해도 이거 정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같은 기둥 내에서는 천간과 지지 양방향으로 승극제어를 한다. 상호간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전제로 이게 기본이에요. 적천수에. 이게 기본이 자평진전과 다르죠. 이걸 이제 디폴트로 해서 자평진전의 그 평준인데요. 이건 설하고 선생의 견해를 보는 거죠.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천간은 이렇게 극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 천간이 상관이 투간이 돼가지고 인성이 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극을 한다는 거죠. 천간끼리는. 그리고 지지는요. 여기 자수가 유금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여기 유금이고 자수하고 상생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즉 자평진전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당연히 천간끼리 하죠. 자평진전에서는. 근데 이 지지에서 생하고 뭐고 이걸 안 따진다는 얘기죠. 이거 뭐 생하고 이거보다 합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렇죠. 예, 이 점이 차이가 있어요. 즉 적천수에서는 지지도 이렇게 생을 한다. 또 극도 한다. 그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요. 이게 또 설하고 선생님인데요. 예, 정화 상관이 이게 상관이죠.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이렇게 인수와 상관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관격이 합격이 되느냐? 이게 반인 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용신이겠죠. 이게 용신으로 이게 정화를 극해서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개수 때문에 정화가 극을 맞아서 얘가 정관이 유금을 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갑이 아니라 기라면은 이 개수가 기토한테 극을 받아서 얘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정화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개수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무자비하게 청가는 지지를 극한다는 얘기죠. 이게 서 선생이 다루는 평주의 내용이에요. 정화 상관은 개수 인성에게 극을 당한 바가 있다. 그래서 관성을 헤어지 못한다는 거죠. 얘한테 개수한테 극을 받아서 정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얘는 정관을 극할 수가 없어요. 상관경관을 못 온다는 얘기죠. 예컨대 기년으로 바꾸면 갑년이 아니라 기년으로 바꾸면은 이게 인성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정화가 마음 놓고 지지를 극한다. 그래서 정화가 마침내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서 선생도 청간이 지지를 이렇게 극하죠. 생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건 청간이 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자평진전 내용하고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그래서 청간은 청간끼리만, 지지는 지지끼리만,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 명리정종 저 신봉 선생, 그 신봉 장남 선생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설이라고 소생이 아까 여기서 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장남 선생 그 자기 주장이고, 적천수 논리, 자평진전 논리는 지금 선생이 말씀드린 게 그래서 논자를 논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청간은 자평진전도 아니 저 설하고 선생도 청간이 지지를 극할 수 있어요. 지지는 청간을 이거 보면은요, 예, 이거 보면은 여기 기운이나 이게 이제 양인들이 있죠. 그래서 무토를 써가지고 이 양인을 극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청간이 지지를 극한대요. 청간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 강유이라고 그 중국의 뭐죠? 그 변법자강 운동한 그 아주 개혁가죠. 그 양반 사주인데 이게 수목상관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가 왕에서 이게 목에 뜰 수가 있어서 무토로 수를 통제해야 된다. 토국수를 해야 된다. 토국수를 이렇게 해줘야 그 목이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 모자멸자와 비슷한 거죠. 그래야 목이 수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칠사를 취해서 재인한다. 즉 양인을 통제한다. 얘가 칠살이죠. 임수에게는. 이렇게 청간이 이게 양인이죠. 양인을 통제한다. 청간이 지지를 통제한다는 얘기야. 생극적으로 하잖아요. 청간은 청간끼리 아니에요. 이게 자평진정과 같아요. 그래서 칠사를 용신으로 한다. 그래서 기미운 모두 토운인데 이게 기미대운이죠. 기토는 청간이죠. 그래서요. 이 칠사를 돕고 용신을 돕고 인성을 통제한다. 그건다는 거죠. 기토가 여기 양인을 통제한다는 거죠. 자수를. 청간이 지지를 극한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그리고 요 미운이 오면은 이게 지지에서 묘미 그 반합을 하죠. 원래는 토운이라 양인을 극할 수가 있는데 묘미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어서 이게 희신이 변화돼서 기신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이 토국수를 해서 이게 좋아야 되는
길신이었는데 묘미 합을 해가지고 얘를 청간을 그건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게 반합도 청간으로 이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지에서도 이렇게 삼합을 하면은 청간으로 작용을 한다. 예, 이 점이 있어서 자평진전 내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요, 상관이 동해서 칠사를 제살했다. 그렇죠. 묘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임수에게는 이게 상관이 되는 거죠. 반합을 해서 동하니까 청간으로 생극제어를 해서 무토를 용신을 극하는 거죠. 이게 칠살이니까요. 네. 그리고요 또 주평진전 평주에 보면은 요 경우도 보면요 이게 인수격인데 인수가 이렇게 다 토로 포위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청간이 을목이 무토를 극해죠. 이렇게 무자가 있으면 같은 기둥 내에서는 무토가 자수를 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극자와 다 청간도 지지도 서로 상호간에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걸 천복지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격이 무너질 판국이라 이게 양인이 을목이 무토를 극하니까 얘가 이제 지지를 극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을목이 무토를 극해가지고 을목이 이 칠살과 인성을 보존했다. 이 인성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칠살과는 이게 순간이 지지를 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할 수 있죠. 이게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라 지금 적천수 논리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술 중에 정화가 있죠. 이게 화고니까요. 겨울나무라 겨울에 이게 물이 깡깡 얼었어요. 이 땅도 깡깡 얼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후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정화가 있다는 거죠. 정화. 정화는 여기 식신이라고 했죠. 이제 상관이죠. 이게 옆에서 이렇게 수국화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확 걸어갔다가 자기가 그걸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런데 을목은 청가는 다시 화를 생한다요. 여기 이게 생한다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천수도 청간이 지지에 대해서 생각자한다. 그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평 지지에서는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토국수 못 하죠. 그런데 어, 소라고 선생 적천수에서는 이거를 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도하고요. 그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요, 저평균적 평주에 보면요, 이제 지지가 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써놨어요. 지지가 동하려면은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삼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지지가 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지지가 쓰임을 청간으로 투청돼서 청간으로 그 투간이 되든지 아니면 운에서 오면은 그걸 투청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야 지지가 청간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그 쓰임을 드러내는 거죠. 서 선생님 보면요. 풍으로 인해서 동한다요, 지지가. 또요, 회로 인해서 동한다. 삼합으로 인해서 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하면은 이 사주의 특정 글자가 동하면은 걔가 좋게 작용하면은 복이 될 것이고 흉신으로 작용하면은 화가 된다는 얘기죠. 동하면은 즉 생극재화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간목이 뭐 유금 정관을 쓰는데 신금이 투했어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정관격에 신금이 투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요. 비록 별개의 지지라고 그랬어요. 별개의 지지에 오화가 있을지라도 예, 이게 별개의 지지는 신금 좌지가 아니라는 게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일하는 거예요. 다른 데. 왜 여기에 오화가 있으면 여기는 바로 아까 천복지제 그거잖아요. 천복지제 아까 예, 요거예요.
얼마든지 지지가 청간을 생하고 또, 또 지지가 청간을 극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자유로워요. 청간도 지지를 생하고 극하고. 그래서 이게 고서를 읽으면 좋은 점이 왜 이게 꼬박꼬박 이게 별지라고 별개의 지지라고 이게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원문 공부하면 좋은 점이 이거죠. 왜 별지라고 그랬을까? 아까 그 천복지제는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지에서 바로 어, 생극제어를 해버리니까요. 예. 별개의 지지에서 여기에 오화가 있을지라도 오화는 청간 관성을 상하게 할 수 없다. 얘는 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극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운에서 이제 인옷을 화국이 왔어요. 예, 그럼 청옥이 된 거죠. 그러면은 화가 동해서 관을 상하게 한다. 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청간까지. 물론 얘도 상하게 하죠. 그리고요. 갑이 신을 칠사를 사용하는데 경금에 투했다. 요 경우죠. 칠사격이죠. 그때 여기도 별개의 지지에서 오화를 보면 이 경금 좌지가 아니라 연지가 아니라 다른 지지에서 오화를 보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오화를 보면은 제설할 수 없다. 얘가. 그런데 여기 우운에서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그때서 화가 동해서 화가 작용해서 제사를 한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은 청간과 지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청간과 지지가 이렇게 삼합이 되고 이런 거 떨어져 있을 때 하는 얘기다. 이게 같은 기둥 내에 있을 때 하는 얘기 아니야. 거기는 같은 기둥 내에서는 삼합이니 뭐니 그거 필요 없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예. 만약 신금이 투출하지 않고 이렇게 오가 유가 이렇게 긴밀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관성이 반드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정관이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지는 그 각각의 그 영역 범위를 지킨다. 이 영역에서 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또 힘도 그렇게 그 현격하게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간이 작용을 하고 또 청간에 작용을 하는 그 힘이 강력한 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제어를 하지만 이게 청간에 이 청간은 동해서 그때의 힘과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그걸 한다기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얘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별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별지? 이거를 자, 격천수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이게 적천수 원문인데. 이 원리 때문에 또 이런 이게 다 적천수에서 써먹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별개의 지지라고. 예, 예, 이해하셨으리라고 봐요. 예. 별개의 지지에서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한다. 이게 지지는 약간의 이걸 하지만 지지에서 청가는 못 온다 이거. 근데 삼합이 돼야 한다. 똑같죠. 자평진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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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요 사주를 보면은 아, 이게 식상운인데요. 이게 이른바 그 인수격에서 정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식신이 함께 투한 거예요. 인수격인데 정관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예, 성신으로. 그런데 얘를 쓰려고 그러는데 식신이나 상관도 함께 천간으로 투관이 돼가지고 얘가 이 정관을 극을 해요. 그래서 이 정관을 사용할 수 없게끔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귀신 역할을 못 하도록 인성운이 오면 좋은 거죠. 인성으로 통제를 해주면 좋죠. 그러면 이 얘네들이 정관을 극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관운용화도 좋죠. 원래 정관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관운용 오면 소기의 목적 달성해요. 좋죠. 반면에 칠살운용화도요. 상관대살, 식신제살 또는 상관합살로 얘가 통제를 받아요. 통제를 받으면은 정관과 같은 기능을 하죠. 얘네들 때문에 이제 이 평관이 통제받은 잘 조율된 그래서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역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거죠. 예수격이. 반면에 식신이나 상관 운이 오면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정관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신 운이 오면은 아주 이게 흉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추군이 왔어요. 추군이 오면은 이렇게 대운 한 글자 한 글자를 사주 8글자에 다 배합을 시켜야 되죠. 배속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이 추군의 길흉 결론을 내야죠. 네. 이게 적천수의 자평진전의 논리입니다. 예, 추군이 오면은 이게 유금이 있어요. 이 인성이 굉장히 왕하거든요. 묘미 반합도 하고 또 인시에 태어나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군내 신생이라고 그러죠. 적천수에서는요. 임금이 신하의 의지에서 생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재성이 용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추구근이 오면은 이게 유축 합을 하죠. 이렇게 유축 합을 해가지고 재성이 됐어요. 제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정관이 그다지 약하지가 않아요. 아니,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적천수에서는 시에 있는데 연에 록을 얻었는데 이게 멀거든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로서 이렇게 유축 합을 해서 원래는 얘가 식신이죠. 정화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라 흉어야 되는데 유축 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가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정관을 생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요, 이 식상이 귀신인데 얘들은 기운을 설계해 줘서 나쁜 짓을 덜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재성이 하는 거죠. 이게 추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관성이 그렇게 왕하지 않다. 그런데 유축 합을 해서 금생수를 해줬다. 즉 지지가 반합을 해도 천간으로 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인성이 멀리 떨어져서 제가 왕해서 유축합을 하면 이제 제가 왕해졌죠. 그런데 이게 반합이라 연간에 있는 을목은 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간으로.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반합이라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즉 삼합을 하면은 천간으로 얼마든지 생극제어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생하죠. 여기는 지금 멀어서 못 오지만 이게 힘이 있으면은 이게 반합이 아니라 사유축 금국이 되면은 할 수 있겠죠. 네. 즉 적천수 논리든 자평진전 논리든 천간은 천간끼리만 생극제어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만 생극제어를 한다.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예. 또요. 이게 이제 강유희의 사주인데요. 이것도 보면요. 토국수를 이 양인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요것도 역시 천간은 지지로 또 지지가 천간으로 이게 묘미 합을 해가지고 천간으로 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천간과 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명리정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꼭 자평진정 강의나 적천수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 명백히 자평진전 논리와 적천수 논리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온 자평진전 강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그게 아주 상식화됐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몰상식이죠. 상식이 아닌 거를 자기 혼자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부 선생님의 경우 천간은 종기한의 지지를 극할 수 있다. 예, 자평진전이죠. 선생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일부 선생님들은 지금요, 이게 대부분이 7, 80%, 90%가 적천수가 자평진전이 뭐 10%, 20%일까요?
소생이 보기에는 거의 대등하다고 알고 있어요. 일부가 아니죠. 그러면요. 이렇게 일부라고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선생들이 지금 한마디로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이상하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소생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것과 여기에 별 차이 없음을 봤죠. 소생은 적전수에 의한 결론과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을 내서 일치가 되면은 괜찮죠. 만약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적천수 용신과 자평진전 상신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평진전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적천수에서는 조금 찜찜한 감이 있다. 그럴 때는 소생은 이 사주를 주역계로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주역이 기러하다고 나오는지 흉하다고 나오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게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지금 자평진전과 적천수 모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도 지지끼리 작용하는데 월지는 이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월지는 천간을 생각하거나 극할 수 있나요? 삼합이 되지 않는 한. 예. 또 적천수에 의하면은 같은 기둥 내에서 같은 공간이라고 그러죠. 연주, 월주, 일주 그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지들끼리 생하든 극하든 상관없죠. 그러나 적천수에서 다른 지지라고 그러면은 아까 별도의 지지에서 오화가 있으면은 뭐 천간 경금이나 신금을 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원론적입니다. 이걸 함께 알아놓으셔야 돼요. 더 됐고요. 이제 지지에서만 삼합을 해서 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서만 생극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도 작용한다. 예, 천간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평진전도 적천수도. 예. 그럼 격국의 변화를 갖는데 그 정편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이게 자평진전 논리대로 이름 알아놓으시는 게 깔끔합니다. 네. 적천수 논리 하시는 분은 적천수 논리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예, 이점이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삼합을 하면은 이렇게 해묘미를 했죠. 해묘미를 하면 이게 목은 목인데 얘가 이게 식신격이야, 상관격이야. 이게 식신상관도 강하면은 편화되죠. 관 이게 정관도 중관이 되면 편화되죠. 중관이 천간에 두 개 나와 있으면요. 그리고 정관격이 편관과 함께 있으면은 관살 혼잡되면은 정관마저도 편화돼서 칠살로 작용하죠. 정관의 본연의 역할, 일간의 목숨의 원천, 즉 양명지원인 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죠.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비겁의 분탈로부터 이 정관이 얘네들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일간이 올바른 똑바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관살 혼잡이 됐다. 그러면 정관이 정관의 본연의 역할인 이 양명지원이 재성을 지켜내는 역할, 일간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관도 칠살처럼 일간을 극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이 되는지 평관격이 되는데 이게 관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편화되는 거죠. 식상도 마찬가지죠. 기운이 강하면은 상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해묘미 원국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식신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그 질문의 내용이요. 이게요. 천간으로 동하여 작용한다면 격이 변화갔는데 그 정편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 이거는 평진전 2권의 격국을 찾는 원리죠. 팔자용신 정구원령 이렇게 돼 있죠. 팔자용신, 용신은 격국용신이죠. 격, 즉 자평진전에서 용신은 곧 격이죠.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이 용신은 이 격입니다. 그래서 격국용신이라고 그러죠. 이 격을 완성시켜주는 그 용신을 격국용신을 보조하고 보필하고 격을 성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신이에요. 예. 격에 대한 겁니다. 이게 상신은. 그러나 적천수의 용신은 이 사주의 그 오행의 생극제와의 중화를 맞춰주는 그 원리에 입각한 글자죠. 일간이 사용하는. 그래서 중화를 맞춰주는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을수록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신, 가신, 진신이 되면은 좋다고 그러죠. 진신이 용신이 돼서 기신이나 한신으로부터 그 파괴되지 않으면 평생 부귀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과연 식신이냐 상관이냐 이게 헷갈리는데요. 이 사주가 정관격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그게 설상공의 사주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 신금에서 임수가 투관돼서 인수격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정관격에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느냐? 무토로부터 본기가 이렇게 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투관된 것보다도 본기 우선이에요. 무조건 팔자 용기 용신 정구 원령이라 본기에서 차지하거든요. 원령은 이 본기가 천간으로 투관되면은 무조건 그 본기가 그 격이 되는 거죠. 삼합이 되면은 천간으로 이게 생극작을 하니까 요 경우 이걸 상관입니까 식신입니까 보면은 이게 식신이에요. 왜요? 생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생을. 그리고 삼합을 하면 얘네들이 동온다고 그랬죠. 얘로부터도 생을 받았잖아요. 얘로부터 해수로부터도 생을 받은.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옵시다. 이렇게요. 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신자 합이 있죠. 그리고 또 임수가 초반됐어요. 그러면 이게 제격 아닙니까? 이게 제격인지 아니면 이게 본기가 투관됐어요. 이게 식신격인지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식신격이에요. 이렇게 봐요. 본기가 생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본기가 기토로부터 경금이 본기가 생을 받으면 강화돼서 무조건 본기 우선 뭐 삼합이고 뭐 반합이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신자 진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본기가 투관되면 무조건 그게 격입니다. 이거는요 삼합 중에서 그 맹지 인신사에 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게 왕지 좌우묘유는 자평진전 원문의 지장간을 본기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 왕지가 있으면은 왕지가 이게 삼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해묘미는 이게 생해주게 돼 있거든요. 인호술도 생해주죠. 사유축은 그 사화가 유를 생해주지 않죠. 걔 하나만 예외고요. 대부분 이렇게 생해주기 때문에 좌우묘유가 그 왕지월에 태어나면은 걔가 격이에요. 걔가 주로 이제 그 맹지 즉 인신 그 생지 있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특히 반합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자평진전 격을 찾는 원리만 충실히 알으면 이게 삼합이라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해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묘에서 갑이 이게 추출됐죠. 이걸 투 안 됐다고도 이걸 묘에서 갑목이 나오면 자평진전에서 이거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만약에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정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정관격이 칠살과 혼잡된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무토일간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게 원래는 이게 식신격이에요. 이렇게 생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개수로부터 생을 받고. 그런데 식신격인데 상관도 아울러서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기세를 그 설하는, 표현하는, 배출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
내용의 이런 경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게 좋은 말로 강한 거지, 밀어붙이는, 뭐, 좋은 표현이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자기 멋대로 할 공산이 크겠죠. 그러나 원칙적 이것은 식신격이다. 이게, 본기가 생을 받으면은 그 원칙만 알아도요, 대부분 해결이 돼요. 이거는, 이것도 본기가 생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정관격이죠. 그러니까. 제격이 아니라. 이것도 봐요. 이렇게 자진합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상관인입니까? 식신입니까? 이게 음양을 포괄하는데 금생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기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식신격이 옳시다. 이건 상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른바 보통 이렇게 공합을 하죠. 삼합에서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 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이죠. 이렇게 있으면은 삼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목곡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 이제 금일간이니까 재성격으로 이렇게 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희천 선생은 이게 상관격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관이 이렇게 재성으로 바뀌었다. 제격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를 그럼 제격으로 봐야 됩니까? 상관격으로 보면은 이게 상관이 생제한 거거든요. 상관생제로 봐야 되느냐, 재성격이 여기 인성을 본거로 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거든요. 이게요. 보면은 제격으로 보면은 어, 이게 이렇게 목곡이 형성돼 있고 그러면 제가 강한 거예요. 일간과 재성의 기운을 놓고 볼 때 제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강한 재성으로부터 제극인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제극인을 당하면은 완전히 파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거 을목이나 간목이 이 신금 무서워서 이 무토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성은 강하지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된 거예요. 제, 제격으로 봐도 제극인의 문제가, 즉 탐재괴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성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 이제 재운이 오면 간목이나 을목 운이 오면은 우는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게 그 인성을 그 바로 옆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인성을.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상관격이 생제하는 케이스로 보면은, 어, 이렇게 원래 그 신금이 해월달에 오면 상관이죠. 이렇게 반화보고 투관돼서 제로 변했어요. 이게 금수 상관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짜서 깡깡 얼어서 이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금수 상관은 그 관성을 희경관이라 관을 보는 게 즐겁다. 그런데 여기는 묘미 합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상관 자체가 재성으로 변했다는 거죠. 을목도 투관돼서 나무 키우는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격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재성이 강하니까 계속 제격으로 봐도 이게 제격이 일간보다 강하니까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상관생제 한다고 봐도요. 상관격으로 봐서 재성을 그 국을 이뤘잖아요. 그럼 이 세력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일간과 인성에 비해서요. 그럼 당연히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게 이제 초보자 때나 이게 굉장히 예, 목곡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원리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얼핏 생각하면 이 격이 바뀌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행의 그 상생상극의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격 이런 거는 분석을 위한 도구잖아요. 뭐
홍길동이라고 하던 홍흉동이라고 하던 부르기 나름의 부르기 그래서 사실상 결론은 별 차이 없다. 단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곡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게 자기가 아는 이론이 적천수 내용인지 자평진전 내용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소생도 그랬어요. 이 자평진전하고 적천수 원본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자평진전 이론인가? 아, 이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적천수 이론인가?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결국은 얘도 모르고 얘도 둘 다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뚜렷이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제 그렇다면 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예요. 설령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도요. 이게 공부를 해 나가면 아까 요 사주 같은 경우 상관생자로 보던 그 저평진전에 그 상관격이 재성격으로 변했다 해가면서 또 상관생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 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으면은 이거를 재성격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 상관격으로 놓고 해도 특정 오행이 이렇게 강하고 그러면은 이 생극자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 점이 이게 재미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평진전 4권, 5권에서 적천수와 이게 그 분석하는 감명하는 그 프레임은 다르지만 결론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그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그 질문 주신 선생님께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선생이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빨리빨리 피드백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